담심은 세상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심히 하루를 살아가지만 담심의 내면에서는 작은 정거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그 정보 중 하나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정성이었고 그 내아리는 국경을 넘어 예상 밖의 장소, 바로 한국에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가 3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깊은 영적 상징을 지닌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누군가의 꿈에 미리 나타났습니다. 그 꿈 속에서 보여진 선택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안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알게 될 진실은 담심의 상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어떤 흐름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고 거의 아무도 그 흐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나 정치 이슈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흐름, 최근에 나타난 비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중국에서 밝혀진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이미 실행되었고 물결은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 그렇다면 아마 당신도 이미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그 진실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진실의 목소리를 더 멀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신호들은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때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지도자의 첫날, 조용히 시작된 변화의 서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편은 미소 띤 얼굴과 함께 평온하게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주권 강화와 지역 협력 재구성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과 인접 국가 간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묘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눈에 보이지 않던 연결선이 끊어진 듯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의 한 아이가 묘사한 비전의 유사한 장면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간이 마르고 서로 등을 돌린 두 인물. 그 이미지 속엔 단절의 상징이 선명했습니다. 일부는 이 움직임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 해석했지만 오래된 예언의 흐름을 추적해온 이들은 그것이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첫 번째 균열은 앞으로 이어질 영적 격변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번째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측 불가의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내부에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권력 구조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정치인들의 얼굴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인물들이 그 자리를 계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비치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언에서 묘사된 장면, 텅 빈 홀, 거꾸로 뒤집힌 상징들, 그리고 몰려 퍼지는 한 목소리. 이제 얼굴 없는 자들만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익명 권력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름과 직함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실질적인 결정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곳에서 내려집니다. 권력은 형태를 바꾸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어떤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속삭임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절정이지만 그것의 흔적은 이미 공기 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 기록된 조각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한 소년이 군중들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단 하나의 구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완벽했고 고요함을 깬 것은 하늘이 아닌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은유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결정은 지표면 아래에서 세상의 눈을 피해 은밀히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공식 발표 없이 그러나 치명적인 결과를 안고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영적 흐름과 실질적 현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람들이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변화가 영토, 종교, 정체성,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틀 자체를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끄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의 고속도로에서 아무 소리 없이 가속하는 차량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기록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절, 두 번째 권력의 해체,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준비 중인 세 번째 결정. 이 모든 흐름은 오래전부터 그려진 그림의 윤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선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은 이미 알아차립니다. 이 결정들 사이의 시간 간격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점치가 아닌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지막 잔의 공백 속에 감춰진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로 써진 오직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때만 드러나는 글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만약 이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단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나는 유자가 뒤집힌 것을 보았다. 글 한 줄이 당신이 이 해석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려도 여전히 관찰하는 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완전한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고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어떤 깊은 확신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세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밀당.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그는 좁고 높은 연단 위에 홀로 서 있었고 그 주변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깃발도 마이크도 보호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그 앞에 천천히 떠오르는 세 개의 형체만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형체는 불꽃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태우는 역할만 했습니다. 고대의 문서처럼 보이는 두루마리나 페이지 하나하나 사라지듯 연소되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지력, 역사, 그리고 기록이 흔적 없이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두 번째 형체는 검은 물 속에 잠긴 채 천천히 회전하며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끝없는 구멍 속으로.
그 표면은 거울처럼 빛났고 잠깐 동안 지도자의 얼굴을 비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형체는 가장 불안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궁중에서 사라졌고 마치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조용히 소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소년은 충격에 휩싸여 넋을 잃은 듯 그 장면을 전했습니다. 지도자의 표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이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이 아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수순을 따르는 자처럼 자신이 단지 어떤 거대한 의지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명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세 개의 형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불타는 두루마리는 파괴적인 절정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외교, 폐지된 법률, 역사적 기반의 소각,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다리의 절단. 검은 물에 잠긴 형체는 조용히 진행되는 내부의 부식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구조를 무너뜨리는 변화, 전통의 붕괴, 그리고 의식 속의 침식. 공중에서 사라진 정체는 가장 무서운 유형의 절정입니다. 기록되지도 않고 말해지지도 않으며 누구도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단, 깨진 약속, 은폐된 진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 만약 이 이미지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결정은 이 세 형체의 각각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적 관계 단절은 바로 그 불타는 두루마리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권력 구조의 내부 교체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형체의 메타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은 아직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람 속에서 사라지는 형체처럼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흔적조차 감지하기 어려운 마지막 페이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결정은 아마도 바람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 그 결과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전은 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 아시아 곳곳의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해석되고 토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그 상징을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예고된 후 실제로 정치적 현실에서 하나둘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이전까지는 추측과 상상의 영역에 머물던 것들이 이제는 브리핑룸, 기자회견,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군중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내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것은 단순한 정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 시간을 식별하고 신호를 인지하며 어떤 지도자의 결정도 그 어느 하나도 영적 대가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그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이 흐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은 그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한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의 유사성이 무시하기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영향은 곧 보이는 현실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일련의 우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언의 주기에 진입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된 사이클, 그리고 이 사이클은 그 스스로 예고한 결말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비전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남겼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세계의 형체를 보았다. 이것은 함께 깨어있고 이 여정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존재감은 말 없는 침묵 속에 있다는 사실에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해석과 분석을 멈추게 만드는 종류의 침묵입니다. 존경받던 목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지도자와 해석자조차 말문을 닫게 만드는 마치 그 너머에 있는 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침묵. 그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시작은 곧 결말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기마다 항상 깨어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조용한 정보를 해석해왔던 자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전 같았으면 분명 입을 열었을 사람들이 지금은 잠잠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여러 결정들이 조용히 내려지는 동안 많은 이들이 하늘로부터 더 명확한 의미나 직접적인 제시, 말로 된 정보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히려 침묵이었습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영적 세계가 관조의 시간에 들어섰다고. 다른 이들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침묵은 더 이상 정부의 시간이 아니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때때로 말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합니다. 예언자들조차 입을 닫을 때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징후입니다. 마치 그들만 볼 수 있는 시계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시간, 그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이제 경고가 아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선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침묵조차도 하나의 시험이라 나갑니다.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보나? 설명 없이 다가오는 짐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어떤 울림을 감지하고 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침묵은 말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식 연설에서 신, 믿음, 영적 유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말도 영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전략, 기술, 통제, 경제, 이 단어들만 반복됩니다. 이전까지는 추측과 상상의 영역에 머물던 것들이 이제는 브리핑룸, 기자회견,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군중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았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내면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것은 단순한 정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 시간을 식별하고 신호를 인지하며 어떤 지도자의 결정도 그 어느 하나도 영적 대가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그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진동이 흐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은 그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한국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의 유사성이 무시하기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여면은 곧 보이는 현실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일련의 우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언의 주기에 진입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된 사이클, 그리고 이 사이클은 그 스스로 예고한 결말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비전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남겼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세계의 형체를 보았다. 이것은 함께 깨어있고 이 여정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존재감은 말없는 침묵 속에 있다는 사실에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해석과 분석을 멈추게 만드는 정밀의 침묵입니다. 존경받던 목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지도자와 해석자조차 말문을 닫게 만드는 마치 그 너머에 있는 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침묵. 그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시작은 곧 결말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기마다 항상 깨어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호를 감지하고 조용한 정보를 해석해왔던 자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전 같았으면 분명 입을 열었을 사람들이 지금은 잠잠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여러 결정들이 조용히 내려지는 동안 많은 이들이 하늘로부터 더 명확한 인가, 직접적인 제시, 말로 된 경고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오히려 침묵이었습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영적 세계가 관조의 시간에 들어섰다고. 다른 이들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침묵은 더 이상 경고의 시간이 아니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때때로 말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합니다. 예언자들조차 입을 닫을 때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징후입니다. 마치 그들만 볼 수 있는 시계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작동하는 시간, 그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이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선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침묵조차도 하나의 시험이라 나합니다.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보나? 설명 없이 다가오는 지음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어떤 울림을 감지하고 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침묵은 말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식 연설에서 신, 믿음, 영적 유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말도 영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전략, 기술, 통계, 경제, 이 단어들만 반복됩니다. 마치 한국의 영혼 자체가 정치의 중심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많은 영적 해석자들에게 이미 강한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것이 아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한 침묵입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은 단순한 공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기, 다가올 것을 관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숨죽이는 시기, 고대 문헌은 나아합니다. 하늘은 전환의 순간이 오기 전 단시간 동안 침묵한다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환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지적하기 힘들고 말로 표현하기 더 조심스러운,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또 다른 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단지 버텨야 할 때입니다. 예언은 더 이상 따라야 할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침묵은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말합니다. 설명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 단지 느껴지는 것들, 최근 며칠 사이 당신 역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편함, 논리로는 닿지 않는 어떤 영적 진단,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엇인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도 아닙니다. 마치 무언가가 서서히 태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한 감각. 당신은 눈을 떠가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남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가옵니다. 질문들은 많아지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아무도 출발을 알리지 않았고 아무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침묵을 들었다. 왜냐하면 말 없는 순간에 영혼은 가장 크게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신호들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고 영적인 침묵은 길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질문은 단 하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영적 정치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예언은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닉도, 패키도, 절망도 아닙니다. 진정한 계시는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잠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수면 상태입니다. 영혼이 잠들면 시간은 무의미해지고 세상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비정상일지라도 만약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제안의 징조가 아닙니다.
깨어남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늘이 어떤 지점에 불을 밝히듯 결말을 향한 안내가 아니라 내면의 가면을 바꾸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와 역사,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더 깊은 질서와 조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될 때 그것은 심판이 아닌 사람의 속삭임입니다. 창조주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비전, 상징,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모든 것이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라, 경청하라, 그리고 길 위의 작은 흔들림에도 주목하라. 가장 큰 신호는 종종 가장 평범한 틈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산만해질 때 예언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의 내면을 두드립니다. 모든 신비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이 감심의 시간임을 인식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주는 순환하냐, 그 순환은 우리를 바깥이 아닌 안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은 분사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름을 반복해서 내면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위험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침식은 우리가 내면의 불꽃을 돌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해석하기보다 자신을 해석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신호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마음속 경고음을 들으면서도 단지 또 다른 평범한 하루처럼 살아가고 있나. 예언은 대중의 각성이 아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불꽃으로 시작됩니다. 그 불은 작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어딘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각을 이 글이 자극했다면,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그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예언은 항상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당신의 삶, 당신의 공간, 당신의 영혼, 당신의 걸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아마도 당신이 깨어날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부름만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목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 곳의 예가 아니라 곧 당신의 내면과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록되어 온 메시지는 파괴가 아닌 변화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시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만 보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느 한순간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언이 바라는 것은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지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조용한 깨어남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응답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한 문장, 어쩌면 한 이미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당신의 영혼에 두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깨어남의 여정에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 여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해석하고 침묵 속에서 익힌 신호들을 다시 꺼내며 시간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영사님, 당신에게 명확함이나 내면의 반성을 안겨주었다면 당신은 이미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 한 문장이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지만 이 공간을 지키고 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내 영상마다 우리는 신호를 함께 해석하고 깨어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